불광 미디어 대표 류지호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그 BBS 불교 방송 애청자와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불광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유지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자, 우리 불광 미디어 하면은 우리 불교계에서는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. 특히 그 잡지 불광으로 태동했던 그 불광 미디어인데 그 조금 전에 소개가 나왔는데 지금 불광 미디어 대표 맡으신 지가 몇 년쯤 예, 4년째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이제 그 벌써 지금 12년의 같은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, 제가 처음 맡을 때는 이제 주간으로 예. 직함을 가지고 예. 쭉 일을 해오다가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. 또 지속 가능한 그 출판을 하기 위한 그 제도로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. 그 요즘 그 사실 뭐 출판계가 이 뉴 미디어 발달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불광 쪽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위 말하는 페이퍼 출판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? 예, 뭐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. 네. 종이 매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. 뭐 우리가 버스만 타도 지하철만 타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 월간불광이 이제 올해 창립 45주년인데 네. 45년 전에 그 잡지가 갖고 있는 파워, 네. 파괴력하고 지금 현재 그 시대 2019년에 지금의 불광을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광뿐만 아니라 모든 잡지 갖고 있는 파괴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이름을 바꾸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 역사를 좀 짚어보자고. 불광이라는 잡지가 그 송파구에 있는 불광사 사보로 처음에 출발이 된 겁니까? 그렇진 않죠. 어떻게 됩니까? 예, 뭐 아시면서 이제 일부러 유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강덕 스님께서 이제 잠실의 불광사를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8년 전이죠. 74년도에 이미 대각사에서 이제 그 법회를 좀 사찰을 빌려서 법회를 보시면서도 먼저 잡지의 월간불광을 창간하셨죠. 예, 그래서 그게 벌써 74년이니까 한 45주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독특하죠. 예, 그 보통 불교가 사찰부터 짓고 사보를 뭐 만든다든가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잡지부터 출발하는. 사실 그 이후 이제 이 불광을 필두로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폐간돼서 없었지만 대원, 대중불교, 법륜, 뭐 기타 여러 법시, 불교. 사실 이제 그 잡지들이 현재는 좀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불광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걸 만드는 또 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큰 신심이 밑받침 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텐데. 뭐 맞는 말씀입니다. 맞는 말씀이긴 하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기도 합니다. 왜 그 수많은 종당과 큰 사찰에서 만들었던 잡지가 30년 좀 지나고 지금 말씀한 잡지 대체로 한 30여 년 정도 하고 40년을 못 넘고 이제 뭐 폐간됐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70년대, 80년대, 뭐 90년대까지도 그래도 잡지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그 후에 불교계도 신문으로 넘어가고 아직은 신문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만 이제 뭐 BBS나 BTN 방송 또 이제 뭐 인터넷 매체에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잡지가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죠.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불교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뭐 전체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뭐라 그럴까 고급화됐는데 그 거기에 따른 컨텐츠라든가 거기에 따른 형식 같은 걸 가지고 나가려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경제적인 자립적인 구조가 안 됐던 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잡지 가지고는 수익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.
그래서 제가 맡은 다음부터는 단행본을 굉장히 강화해서 네. 지금은 저희가 뭐 1년에는 50여 권의 아하. 단행본을 내니까 네. 단행본이 또 오히려 더 주력이 됐고 네.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여력을 가지고 잡지도 좀 더 네. 뭐랄까 외형을 더 확대한다고 그럴까, 그러니까 뭐 판형도 키우고 네. 올컬러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. 네. 예. 사실 그 불광 미디어에서 발행한 책들 보면은 우리 뭐 교보문고라든지 대형 서적에 가면은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얼른 눈에 띄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놨더라고요. 그만큼 많이 또 판매가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서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어느 출판사를 보고 뭐 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예.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유력한 출판사라면 네.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많은 출판사 가운데 하나 같은 경우가 출판사를 고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요. 예. 그분들도 어쨌든 뭐 대중들이 많이 찾고 예. 많이 사가고, 네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많이 팔리는 책들에 대해서 예민할 수 없는 거고, 예. 그런 면에서 볼 땐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예. 시장에서 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네. 이제 애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제 그 잡지를 좀 더 확대하고 뉴미디어를 좀 보강하는,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불광 미디어로 이제 바꾸신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출판사는 이제 잡지 중심으로 출발을 했었고, 예. 그리고 이제 초반기에는 강덕수님 중심의 이제 그 잡지에 연재했던 네. 것들을 단행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단행본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마 79년도부터인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뭐 조금 다른 분들의 책들도 내고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, 제가 2007년부터 맡아가지고 딱 이렇게 봤을 때, 시장을 봤을 때 네.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제 잡지도 해야 되고 네. 어떻게 출판사를 꾸려갈 생각 했을 때 이제 단행본을 그 강화해야 되겠다 네.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1년에 뭐 10권, 뭐 20권, 이제 30권 네. 냈던 것이 지금 이제 한 50권 50권까지 정도, 예. 이렇게 왔고요.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종이 매체들이 갖고 있는 뭐 위기라고 네. 할까, 뭐 한계는 또 분명해서 한 축에서는 또 계속 그 온라인 쪽에 네. 이런 부분을 강화했죠. 그래서 사이트를 강화한다든가. 뭐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는 좀 이제 종합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료들이라고 할까, 예. 그것들을 아카이브하는 구축에 하는 것도 있고, 있고.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잡지가 45주년이 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뭐 500권이 이미 네. 넘었고, 그래서 오랜 역사적으로 그 쌓여 있는 부분들이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좋은 참고자가 될 거고요. 네. 그런 아카이브 구축이 또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잡지의 그 뭐랄까 인터벌 가지고는 네. 도저히 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잡지에 실지 않는 기사들도 네. 하루에 한 개 꼴 정도는 매일 실습니다. 네. 저희가.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잡지에 들어가지만 잡지 안 들어가는 기사들도 있고, 또 한편으로 이제 단행본들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도 있고, 뭐 최근에는 그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뭐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네. 저희도 이제 그쪽에 상당한 이제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저희 사이트이죠. 그러니까 불광 미디어의 그 대표적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.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예. 여러 가지 그 책 나온 것들도 구경할 수 있군요. 예, 잡지도 볼 수 있고. 그 50권의 이제 1년에 단행본들을 발간하게 되는데, 흔히 뭐 우리 독자들이나 우리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보면 자 불광에서 만든 베스트셀러가 이런 책이 있다. 혹시 제목 하나 좀 소개 하나 해주시죠.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게 엊그저께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. 홍창선 교수의 강의. 그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네. 이제 그 강연회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, 네. 그때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BBS 불광. 오랜만에 와서 했는데, 그리고 뭐 그 전통적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, 뭐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위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조영원의 뭐 그 조영원 선생 책 같은 경우, 또 그리고 저희가 외국에 어쨌든 그 불교와 접목돼 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뭐 그 소개 부분들이 있었죠. 그 붓다브레이라든가 뭐 받아들임이라든가, 그리고 사찰 음식의 대가의 선제 스님의 그 뭐 책 두 권이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었고요.
뭐 강도 스님 책이야 뭐 말해요. 네. 뭐 계속 필요 그런 없고요.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고. 예, 무비 스님의 뭐 신근강경 강의 같은 네. 경우라든가 당신은 부처님 뭐 이런 책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여러 스님, 그러니까 원천 스님의 그 에세이도 저희가 네, 원철 스님 책도 거기서 예 베스트셀러 됐고 뭐 도법 스님, 현흥 스님, 뭐 깨달음과 역사, 우리 불교계에 어떤 좀 글을 쓰신 분들은 예. 다 불광 미디어에 예. 통해시거든요. 미왕사 건강 스님 예. 책도 저희 예. 쪽에서만 2권 냈었고요. 예. 뭐 법인 스님 책도 예. 냈었고. 예. 그래서 뭐 승재가를 막론하고 예. 단양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예.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벗고 예. 좀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엊그저께 이제 했던 그 홍창성 교수 그 강의 우리 그 BBS TV 뉴스를 통해서도 저도 봤는데 그 굉장히 그 호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. 저희 법당이 꽉 찼던데. 예, 저희도 지금 휴가철이고 예. 또 교수님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됐어요. 네. 뭐 다른 나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급하게 모았는데 역시 좋은 콘텐츠는 네. 알아본다 예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그분이 지금 저 미네소타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이제 강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예. 그분들이 보통 요즘 그 서양에서 많은 분들이 동양 철학, 특히 명상,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. 그 어떤 푸른 눈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불교 철학과 우리 엊그저께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그 불교의 철학 여기 그 어떤 가르치는 기법 좀 다를 텐데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전공이 사실 불교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세요. 아하. 서양 철학을 전공하시는데 예. 하셨는데 근데 예.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무슨 철학 쪽에 뭘 맡으셔가지고 예. 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 어쨌든 이런 거 네. 접하게 되면서 당신이 불교 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예. 공부하다가 이제 예. 맡았고 또 미네소타 주립대학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 기독교 전통이 강한 예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학생들이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예. 뭐 기독교 굉장히 강한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 사람 그때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가르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은 불교에 대한 무슨 뭐랄까 선입견이라고 할까 뭐 좋든 나쁘든 예. 그런 게 없는 거죠. 예.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불교가 뭔지를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처음부터 네. 그냥 그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불교가. 그러니까 뭐 무슨 말로 거시기하면 알아듣는 네. 이런 게 아니고 네. 아 이건 이거이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분명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속에서 명료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도 명료하게 나오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강의 때 보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의 강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뭐 선적인 또는 신앙적인 이런 걸 볼 때는 또 뭐 낮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청중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불교를 설명한 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중들은. 그래서 강 교수님이 강의 중에 계속 얘기하던데 이제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상품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또 대학도 교수들은 이게 상품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.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건 미국 상품성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저희도 이제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불교 내 시스템 속에서 불교인이니까 어느 스님이 책을 냈으니까 사주는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독자들은 굉장히 많이 똑똑한 독자들이 그렇습니다. 많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불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관심 있다고 할까나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본다는 거죠.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로만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만 된 책들은 어려워하십니다. 사실은. 그래서 그렇다고 뭐랄까 쉬운 말로 쓴다고 그래갖고 내용이 그 가볍거나 쉽지는 않죠. 뭐 깊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은 충분히 담아내지만은 충분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언어의 불교 책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책이 많이 좀 부합됐다 이 책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제 홍창성 교수의 그런 강연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3년 전인가요? 그 우리 불광 미디어에서 기획했던 그 빅 퀘스천. 빅 퀘스천. 저희가 그거 갖고 또 우리 방송하고도 참 좋은 효과를 봤는데 그런 걸 기획하게 된 어떤
보통 머리에서 그게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불교 이 서적 강연을 기획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벌써 지금은 3년 전이면 몇 회 좀 왔을 텐데. 4년째고요. 예. 지금 7회를 끝마쳤습니다. 그래서 시작은 뭐 월간물간 500호를 네. 기념해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예.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. 예.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. 예. 이런 강연회를 매년 2회씩 하겠다. 예.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왔고 네. 올해는 이미 2번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늘려서 3번을 하려고 하고요. 내년도에는 여건이 되면 4번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것은 뭐 500호에 대한 기념 부분으로 출발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출판사들이 옛날처럼 책만 내가지고 서점에 갖다 주면 그리고 어느 몇 군데에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서평이라든가 그렇죠. 안내주고 하면 이제 끝이었어요. 그래서 불러갔었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네. 책 종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불교인들조차도 이제 책 종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반 그냥 사주지 않습니다. 다 내용을 봅니다. 그리고 또 지금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로 볼 때 기존의 불교 뭐랄까 시스템 속에서 시대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건수를 저희는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출판사들이 뭐 저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좀 접촉을 가깝게 할까.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팔아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안 팔아주니까 우리 스스로 팔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강력한 유통회사가 들어서게 되면은 출판사의 존립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또 기회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체 뭐 그 유통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작가가 거기다 뭐 포맷을 넣으면은 그냥 전자책이 나와 가지고 또 낙권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만 원, $10만 내면은 무조건 다 몇만 권을 다 볼 수 있다는 음원.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하나의 게 그런 있더라고요. 부분도 있듯이 출판사 유무성을 살려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책들을 내기 위해서는 독자가 직접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출판사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고요. 그런 것 속에서 가능하면 이제 뭐 독자와의 만남의 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강연회의죠. 그래서 그 책에서 뭐 봤던 내용을 다시 뭐 직접 듣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한편으로 책에 미처 쓰지 못했던 얘기라든가 또는 저자의 어쨌든 그 뭐랄까 그 인간됨이랄까 또는 이제 뭐 사인을 책을 사인 받아서 이제 소장한다든가 또는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든가 하는 이런 장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출판사들의 추세고요.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그것들과 조금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플러스 되면서 또 다른 형태가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좀 지적이고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대중적인 강연 프로그램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살려나가고 확장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함께 있었습니다. 이게 불교 출판물 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또 원더박스인가요? 그 인문사회 교양서를 만드는 그런 자체 브랜드도 만들어서 좀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? 지난 6월에 이제 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 씨, 그 난민 활동을 뭐 법륜스님과 같이, 그래서 난민 활동을 하는 그 책, 유엔 유니세프 친선 대사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도 있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우성 이제 배우가 제일 대표적인데 그분이 이제 그 한 5년 동안 세계 난민들을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 경험으로 이제 담은 책,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는 책을 저희 원더박스에서 냈습니다. 그리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 부인 헐러리하고 막판까지 경선했던 버니 샌더스의 책을 저희가 정치혁명이라는 책도 저희가 냈어요. 정치혁명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의 책을 저희가 냈던 거고요. 그리고 뭐 간호사 관련 에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광 이름으로 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불광 이름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너무 불광은 또 따지는 사람들 따져요. 불광에서 그런 책을 내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4, 5년 전에 이제 별도 책을 내 가지고 벌써 그쪽 브랜드에서 한 50여 권 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
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문사회 예. 교양책 예. 을 내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우리 이제 류지호 주간 대표님의 어떤 이제 우리 이력을 우리 나레이션으로 했는데 그 제가 들어보면 원래 출판 전문이 아니에요. 예, 예. 예. 근데 대불련 서울대 대불련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, 성균관대학. 성균관대학 대불련입니까? 예. 그 대불련 활동하면서 어떤 인생의 저 변곡점이 좀 바뀐 겁니까?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네. 제가 이제 집안은 뭐 어머니 뱃속부터 성당을 다녔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화영세 예. 저기 뭐 영세명도 있고 예. 뭐 중학교 때 그 견진성사도 받아가지고 아하. 뭐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성당 열심히 다녔었죠. 네. 중고등학교 한 3년 정도인데 제 인생의 고민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자꾸 뭐 네. 기도를 하라는데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네. 그랬을 때 이제 재수할 때 제가 이제 헌책방을 많이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 불교 책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. 쉬운 법정 스님 책부터 불교 성경 같이 이렇게 또 이제 간추려가지고 뭐 재수할 때 학원 가는 그런 과목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하셨군요. 예, 이제 학원 안 다녔습니다. 아, 그러셨습니까? 그래서 좀 그때 불교가 좀 매력적이어서 예.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예. 들어갔었죠.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? 예, 예, 아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2년이 돼가지고 졸업하고도 이제 또 어떻게 불교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뭐 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죠. 근데 이제 94년 정단개혁 때 또 단체가 또 뭐 주도하게 됐고 그때 선호도량에서 제가 간사 역할을 보고 있었는데 선우도량의 이제 간사. 그 당시에는 예.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94년 종단개혁을 주도하다 보니까 또 뭐 같이 또 일하시는 스님들이 또 이제 충충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총무원도 총무원으로 들어가서 한 10여 년 일을 했었죠. 그런데 이제 뭐 10여 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뭐 한 이제 40 중반 됐죠 벌써 그때가.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무슨 대안이 있어 그만둔 건 아니었고 저희 형제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사역을 하고 계셔서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한번 이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이제 뭐 지용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출판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포교원장 지용 선생님. 그때 그러면 그냥 저 미국 가 있는 분을 그냥 불러 오신 겁니까? 그런 셈이 정해서 뭐 출판 잡지를 업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뭐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맡으면 된다고 그래서 뭐 맡게 됐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유지호 대표님은 글도 좀 많이 쓰셨어요. 옛날 해인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. 그때는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니까 제가 수입원이 없으니까 차비 벌라고 그때 좀 잡지에 글을 좀 썼었죠. 특히 해인지는 꽤 오랫동안 제 이름으로는 안 나갔습니다만 해인 편집실 이름으로 나갔습니다만 해인 리포트를 상당한 기간 썼었죠. 참 그 글도 아주 그냥 깔끔하면서 또 이게 어떤 현장감이 있는 그런 기자보다도 더 어떤 뭐랄까 좀 풋풋한 냄새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글을 좀 기억합니다.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. 그 지용 스님이 이제 이거를 맡아달라고 한 계기는 아무래도 그 당시 불광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이야기한 불광사 살림도 간단치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출판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믿고 맡길만한 사람한테 좀 뭐 맡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가 강하셨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맡기시고는 뭐 전적으로 좀 뭐 그 뭐랄까 위임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자마자 결제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좀 특이한 보통 스님들은 이거 안 놀라 그러거든요. 결제 라인을. 그래서 한 3일 잠을 못 잤습니다. 제가 그 전까지는 뭐 단체에 있었고 총무에 있어봐서 돈 번 일을 해보진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단행본 쪽을 좀 해야 되겠다 방향을 좀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단행본 종이 매체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쪽을 강화하고 사이트라든가 유튜브 쪽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 나름대로 뭐 제가 일을 하면서 별로 뭐 제가 이렇게
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쨌든 늘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가능하면 사람들을 늘려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일해 오면서 좀 해왔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지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좀 뭔가 뭐 좀 핑계거리가 있다고 그럴까 뭐 위에 결정권자가 있으면은 뭐 아이 좀 뭐 그럴 텐데 이거 뭐 위에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책임감이 더 그래서 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.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직함이 주관이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뭐 책임은 없었었어요.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맡겨주신 거니까 이제 제가 해서 됐고 그렇습니다. 우리 불교계에 보면 사찰에 보면 이제 해주 스님이 있고 또 주지 스님인데 사실상 이제 해주 스님이 주지의 소임장을 받고 하는데 그 주지 스님한테 많은 걸 이제 맡기고 그런 사찰일수록 운영이 좀 잘 된 것 같고요. 또 어느 사찰에 보면 어느 스님께서는 아예 진짜 도장 하나 모든 것을 그 소임자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하시는 분 사찰 가보면은 조금 뭔가가 지금 사찰이 운영이 좀 미숙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. 결국은 어떤 분이 어떤 결정에서 맡겨주고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어때 효율적이겠네요. 해보시니까 그렇죠. 저는 뭐 멘트 안 할랍니다.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그런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요. 그런 속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 직원들이 현재 지금 파트가 여러 파트 텐데 몇 분이나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? 지금 저를 빼고 지금 22명입니다. 적지 않은 인력인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뭐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까지 챙기시고 또 거기에 따른 귀가하고 보통 50권을 1년에 발행하려면 보통 한 달에 한 3-4권은 기획해서 4권쯤 나와야 되겠죠 아마. 그렇게 4권 만들려면 굉장히 바쁠 텐데. 잡지는 따로고요. 따로 하고. 그리고 뭐 원더박스 따로고.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단행본 이제 불광 단행본이 A팀, B팀이 있고요. 그 편집부가 원더박스 편집부가 따로 있고요. 마케팅이 따로 있습니다. 마케팅이 따로 있고 마케팅은 그 오프라인 서점들하고 이제 SNS 담당자 뭐 이런 게 따로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잡지 편집부가 따로 있고 잡지 마케팅이 따로 있고 그러면서 또 잡지 쪽도 역시 SNS 담당자가 따로 있고 좀 이제 최근에 편제가 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동영상 콘텐츠 담당자를 이제 전담을 이제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그 미디어라고 이제 포함이 되지만 어찌 방송 소규모 방송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네요. 그러니까 지금 참 뭐 무슨 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고. 아니죠. 어쨌든 그러니까 전에처럼 뭐 절대 강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되는. 그것도 현재 이제 주 수익 모델은 종이 잡지지만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만 기대할 수 없어서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00권 정도 지금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모든 책을 다 종이책으로 낼 뿐만 아니고 전자책으로 내게 되는데 그런 좀 새로운 어쨌든 매체들이 좀 대중들이 많이 찾는 매체에 자꾸 우리가 좀 드러나고 보여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좀 역량들을 많이 좀 이제 추가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충분하지 못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굉장히 그 어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좀 뒤늦었지만 이제 뉴미디어 쪽을 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편인데 불광 미디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면 저희 BBS 불교 방송과 손잡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플랫폼 또는 뭐 콘텐츠 제작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. 지금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원래 생중계 라이브하고 찍으려고 했다가 BBS 측에서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받겠다. 먼저 제작하셔가지고 틀고 튼 다음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붓다비 캐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.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. 요새 이제 그 카메라,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화도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장비 싸움이나 거대 조직에 이런 데하고는 이제 경쟁할 수가 없고 우리 나름대로 소박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해나가고 개발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이렇게 좀
저희가 우리 거대한 공룡에 좀 어깨에 타서 아니죠. 좀 그 저희가 항상 늘 같이 참여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해마는 그 불교 박람회 그것도 우리 이제 불광 쪽에서 많이 그걸 이제 예, 리딩하잖아요. 불교 신문사하고 저희가 네. 이제 주관 예. 단체죠. 예. 예. 그 박람회도 요즘 이제 해마다 그 어떤 동참자들도 많이 늘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. 그 불교 박람회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또 아닙니다. 어떻게 돼요? 저기 매년 작년까지 이제 봄에 하다가 네. 올해는 11월 달에 아하.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가 11월 11월 20일, 쯤에, 예, 11월 한 20일 경에서 이제 한 4, 5일 정도 합니다. 예, 예. 장소는 역시 세택이고요. 아. 이번에 주제는 저기 뭐 명상으로 네.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봄에 부처님 오신 날 등 좀 예. 일정들이 바쁘다고 하는 예. 그동안의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가을로 옮겨서 네. 역시 올해도 불교 박람회는 열립니다. 저희 방송도 거기에 또 적극 참여할 거고요. 아이고 예. 감사합니다. 명상이라는 주제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잘 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 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. 자, 아까 어머니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머님, 아버님 어떻게 다 생존해 계신가요? 아닙니다. 아, 고하시네요. 예. 지금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시면 꼭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뭐 늘 그리웠겠지만 부모님이 딱 생각나는 뭐 5월달 말고 생각나는 때가 언제쯤 주로 많이 나십니까? 어떤 계기로? 글쎄요, 뭐 특별한 계기가 좀 생각은 안 나고요.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이제 네. 키우고 보는 입장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식을 안 키웠을 때 몰랐던 네. 것들이 이제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지만 어머님은 좀 이제 90까지 사시고 오호, 예. 말년에 조금 고생하셨어요. 근데 그 고생하시면서도 늘 당신의 불편함보다는 늘 집안에 뭐 평안한데 뭐 네. 손녀 뭐 예. 이런 것들 하시는 것들이 계속 좀 자주 생각이 나는 편이에요. 예. 자, 불교일 하다 보면 뭐 지금이야 이제 대표 하시니까 뭐 봉급도 좀 제대로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간사니 뭐 운동 뭐 하다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사모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걸 어떻게 뒷받침해 주셨나요? 글쎄요. 뭐, 네. 아니, 뭐 집사람은 학교 선생이에요. 그래서 네. 나름대로 자기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네. 그래서 많이 집을 좀 챙겨왔던 것 같고요. 네. 뭐 불교 쪽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건 나는 좀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어쨌든 아까 잡지도 그렇게 오래동안 했던 네. 더구나 뭐 큰 사찰 뭐 종단에서 했던 그 잡지가 뭐 30년, 40년을 못 넘기는 예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된 원인이 네. 자립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좀 자립해서 뭐랄까 지속 가능한 그 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일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불교가 좋은 조건인지 안 좋은 조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뭐 자꾸 이제 과거에 우리가 네. 얽매이다고 할까 좀 관습에 좀 얽매이다 보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들도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네.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이제 뭐 또 돈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아도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은 끝이 예, 없죠. 일정한 정도의까지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한편으로 예. 이제 사상 철학적인 뭐 좀 이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또 어떤 조직체, 어떤 공동체, 어떤 회사를 만들어 나가느냐. 그러니까 사실은 왜 불만이 있는가를 보면은 뭐랄까 차별이 많을 때 뭐가 좀 이렇게 불만이 많지 실질적으로 같이 어렵고 같이 뭐 돌파해 나갈 때는 또 그런 게 좀 적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좀 이제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또 불교 쪽은 또 좀 더 마이너 리그 같은 되면서 또 이제 승속 간의 어쨌든 뭐 차별성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극복이 돼야지 우리도 지금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좀
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이런 예, 생각합니다. 저희들도 뭐 그 점진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. 자, 그런 동안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유지호 우리 불광 미디어 대표 모시고 이제 불교 미디어 또 출판 게 이야기 했는데, 자, 끝으로 인사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저는 출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불교에 많은 불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사상 철학이 정신이 뭔가 받침되지 않을 때 그거는 사상 누각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출판이 그런 컨텐츠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장 온전히 전승하고 발굴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분야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비록 그 시대적으로 좀 분위기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좀 불교 책들 많이 좀 사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권유해주시고 이런 게 돼서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 자랑스러운 불교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